안녕하십니까. MD패스의 김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어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MT 성적을 받게 되면은 이제 510 정도 나 511, 뭐 12, 13, 뭐 515 이전의 점수도 있잖아요. 514 같은 거 막 이렇게 받으면 주변에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MCAT을 보는 사람들의 평균이 504점이거든요. 그리고 MCAT을 해서 그 들어가는 사람들의 평균이 510점입니다. 500,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11점 정도에서 1점이 올랐어요. 511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513을 받았다라고 치면은 사실상 평균보다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었기 때문에 한 513 받았다 그러면 잘했어. 괜찮아. 라고 한 다음에 이제 한번 지원해보자.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미스리딩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스리딩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MCAT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504점이 평균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입학 지원자들의 평균이 504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만약에 504점을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험 한 번만 보고 땡치실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또다시 시험을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504점을 받는 사람들, 뭐 505점을 받는 사람들이야 물론 있겠지만은 그렇게 낮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은 most recent MCAT 점수를 본 학교에 그냥 508이나 510은 받아갖고 가겠다라는 느낌으로 갖다가 죽어라 공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504점을 가지고 진짜로 MCAT을 MCAT 메디컬 스쿨을 지원하는 사람은요, 그냥 한 명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진짜 피치 못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그런 학생들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이 average MCAT 스코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한번 이제 이걸 한번 볼게요. Average and GPA and MCAT score for every medical school in 2013, 2014하고 나왔죠. DO까지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520점대를 받는 이제 여기가 이제 탑 티어 스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3.9는 기본에다가 520은 기본으로 딱 깔고 들어가는 게 저게 average 스코어다. 저게 average.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누구나 다 520은 받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런 친구들하고는 우린 놀면 안 된다. 괜히 그래가지고 만만 상한다. 이게 그렇잖아요. 괜히 힘들지 않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좀 보면은 이게 20개 학교죠. 30개 학교입니다. 40개 학교, 50개 학교, 60개 학교. 지금 60개 학교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에버리지 스코어가 514로 안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50개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한 절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절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학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었을 때도 514예요. 근데 이제 이 에버리지 스코어를 가지고 우리가 브레이크다운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텍사스 안에 있는 학교들을 굉장히 선호하죠. 얘네들은 그 입학 그것까지 따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텍사스 사람들만을 대놓고 뽑아요. 쉽게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없던 사람들 잘 안 뽑아. 근데 텍사스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한 512 이렇게 정도 받는 거고 513 이렇게 받는 거고 얘네가 아웃 오브 더 스코어를 받긴 하거든요. 10포인트 정도 받아요. 15%.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지금 아웃 오브 더 스코어를 스테이트에서 얘네들을 지원해서 들어간 애들은 최소한 518이 넘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518을 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쟤네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웃 오브 더 스테이트를 받는 애들은 518을 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10이나 513을 가지고 이런 학교에 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버리지만도 못한 상황인데 이게 내가 텍사스 인스테이트를 받아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쭉쭉 내려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510까지 내려가려면 우리가 한 100번째 학교까지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부터는 요 다음부터는 이제 대학교들이 사실 특징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로마린다나 이런 학교는 이제 안식교회의 학교들이니까 이거는 이제 안식교회만 나오면 그냥 솔직히 말하면 다 붙여주거든요. 그럼에도 510이에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 이름들을 보면은 이렇게 뭐 라스베가스라든가 사우스 알라바마라든가 아니면 텍사스라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이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510점대가 나온다는 얘기는 약간 이 학교들의 스토리가 있는 애들이에요. 뭔가 뒷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데를 보면은 이렇게 이런 걸 보고 되게 마음을 이제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에버리지 GPA가 3.66인데도 불구한 게 이러고도 들어갈 수가 있네라고 하는 건데 이런 학교들은 이제 바꿔 말하면 뭐냐면 그냥 GPA 신경 안 쓰고 그냥 MCAT만 가지고 뽑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3.6 이런 거는 사실상의 별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안 본다는 얘기예요, GPA를.
그래서 그냥 그렇게는 안 보고 그냥 본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85가 보고 이렇게 루이지애나죠. 루이지애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데서는 이제 GPA를 조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510점대에서 GPA가 높은 학교들은 얘네들은 이제 시험 그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볼 때 GPA를 좀 신경 쓰겠다는 얘기고, 이게 3.64를 찍는 애들은 이게 뭐냐 MCAT을 위주로 보고 한 다음에 GPA를 좀 안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제 거의 뭐 이 정도쯤 되면 이제 맨 뒤죠. 거의 뭐 꼴등 학교들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죠. 무슨 뭐 자기네들이 뭐 가지고 어떤 특별한 선발 기준이 있거나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이제 또 이런 성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만한 게 있는 게, 여기 보면 리버사이드가 아직 캘리포니아인데 3.65 뭐야? 리버사이드 뭐지?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학교들이 저렇게 점수가 낮은 거는요. 이게 과연 공정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그렇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은, 사실은 그 대학을 나온 그 알lumni가 있는 페런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 엄마나 아빠가 그 대학교 의대 출신이거나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 있었던 그 학생들을 굉장히 우선순위를 뽑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간 다음에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게, 그걸 누가 뽑아서 어떻게 뽑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분야니까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점수를 이렇게 확 낮춰놨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공정하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의심스럽지만은 생각보다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봤었을 때 어떤 상원 의원 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써놨냐면, 가지고 어느 의원실에서 일했었음, 예를 들어 의원실한테 이렇게 말해요. 무슨 뭐 벤자민 의원실에서 일했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개성이 벤자민이야. 그러니까 절대 우리 아빠라고 안 써. 근데 벤자민 상원 의원실에서 뭐뭐를 해서 어떤 경험을 쌓았음이라고 했는데 이름을 보니까 벤자민인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딱 보고 한 다음에 혹시라고 생각을 하면은 역시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입장에서 그 인터뷰 같은 거 안 주기 힘들어요. 같은 이제 예를 들어 뭐 그 지역구에 있거나 이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봤고, 아니면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알아보는 라스트 네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뭐 누구의 하는데 뭐 사촌이거나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이제 가끔씩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아보는 라스트 네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제 우리는 못 알아봤더라도 이제 우리 이제 슈퍼바이저나 이러신 분들이 알아보셔가지고 이거 이 친구 지원했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인터뷰로 붙였던 기억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런 빽이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의사하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의사는 아니시잖아요. 이제 그러신 분들이 됐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MCAT이나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어쨌든 MCAT으로 어필을 하지 못하면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뭐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에서 어필하는 건 좀 쉽지 않다. 그래서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에서 어필하는 법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세컨더리에서 어필하는 법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부터 추가로 찍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현실 감각, 그러니까 이제 한 515 정도쯤을 받는 것이 사실상 커트다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약간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진짜 몇 번에 걸쳐서 시험을 보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504점을 갖고 지원하는 사람들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MDPS의 김태혁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면 열심히 성실껏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